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기온은 겨울 날씨인데 여전히 추위는 계속되고 있죠. 어제가 입춘이라도 추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봄이 오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출래 불사춘. 봄은 왔지만 마음의 봄은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출래 불사춘이. 대한민국의 그 경제, 서민들의 살림살이, 또 대한민국의 정치판에도 이 혼탁한 대한민국의 정치판에도 진정한 봄,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더욱이 우리 그 평범한 보통의 서민들, 국민들, 특히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 국민들, 그리고 각종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진정하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앞선 영상에서 그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향기님 두 분, 의미 있는 소중한 댓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영원하는 두 분의 그 용기 있고 해박한 의미심장한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썸네일과 같이 신문 적폐무리들, 존팽이 정신은 이제 그만하라. 정치를 하려면은 대국적으로 좀 하라. 이 주제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오늘의 그 정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그 동정을 살펴보면은 그 대통령 주재,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그 말씀을 하셨느냐. 수도권에 집중된 그 일극 체제를 타파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계속 승리하려면은. 이게 또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 체제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고 있다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을. 특히 또 지방, 그 소멸을 막고 그 지방 분권을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지방의 발전을 또 재차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수도권과 멀수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지방에.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의 그 지방 이전을 또 계속 독려를 하시고 있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갖고, 우리 재벌 기업들, 그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지금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 하셨느냐, 만약에 그 지방으로 지금 옮겨가는 그 공공기관이 있다면은, 아직 그건 검토 단계인데 검토를 해봐라 이거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으면은, 그 공공기관 내의 그 구내식당은 없애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일반 식당으로 가서 이제 점심을 먹게 하는, 식사를 하게 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공공기관 안에 그 구내식당이 있으면은 거기서 다 공무원들이 이제 식사를 해결하고 밖에 있는 그 일반 그 개인이 하는 그 국민들이, 그 골목 상권이라든지 그런 식당들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골목 상권이 활성화 안 된다는 거죠. 지방 공공기관 인연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직 이 검토 단계니까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좀 공무원들한테 좀 지원을 하더라도, 응? 그 예산을 좀 편성해갖고 공무원들이 어떤 식비를 지원해갖고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도 당부하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얼마 전, 또 조금씩 설이니까 설 대목 어떤 성수품이라든지 그런 데서 특히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그 검찰에서 그 설탕하고 뭐 밀가루 그 기업들이 설탕하고 그 밀가루 값을 담아벼갖고 그게 검찰의 어떤 수사에 적발이 됐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칭찬도 하고 검찰이 참 열일했다, 잘했다. 그런 이제 설탕이나 밀가루를 담아봐 그 기업들의 수사를 해갖고 적발해낸 걸 검찰을 칭찬했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또 오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 우리나라의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빵값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업들의 설탕값이라든지 그 밀가루값 단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히 빵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비싸게 주고 빵을 사 먹었죠. 일종의. 그 기업들이 그 담화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고 이제 어저께 그 10대 그룹 그 총수들, 그 재벌들하고 이거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 청와대에서. 그 후에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오늘 이제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간담회를 해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어저께 그 총수들 그 재벌 총수들한테 이제 얼마든지 그 기업들이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풀겠다. 항상 이야기해달라.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뭐 규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고 또 지원하겠다. 기업 활동에 뭐 지장이 있는 걸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그리고 지금 뭐 주가 지수 5천 돌파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 수출의 그 최고액 달성한 거, 6천억 달러, 뭡니까? 한 달에 저번 달에 한 달 평균 뭡니까? 600억 달러 돌파한 거 그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기업들이 참, 역량으로 그렇게 달성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과실이 있으면은, 이 골고루 좀, 이제, 성장이 있으면 기업들의 성장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들이 노력으로, 이 성장을 좀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키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지방 어떤 분권, 지방의 발전을 강조하시잖아요. 국정 과제의 중점 사항 아닙니까? 일국 체제를 타파하고 수도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이제, 재벌들, 특히 재벌 기업들의 지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을 살리려면은, 그래야 그 지방에 어떤 일자리도 생기고, 그걸 또 부탁하시더라고. 그 청년들이 서울로 안 가고 수도권으로 안 모이고, 지방에서 어떤 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거기 어떤 공장을 설립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하면은, 자기 고향에서 안 떠나고 일자리가 있으니까, 수도권에 안 온다는 거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주문하시도 좀 신경 써달라. 지방으로 과감하게 좀 투자해달라. 거기에 이제 호응을 했어요. 재벌 그 기업들이 어저께 오신 총수들이, 올해 과감하게 또 그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 각 기업들이 발표를 했더라고. 상당한 어떤 채용 규모를 발표했어요. 특히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기업들이 호응을 했고, 그러고 대통령이 강조하신 지방에 대한 어떤 투자, 그것도 하겠다. 기업들이 과감하게 지방에 투자하겠다. 그런 어떤 호응을 하는 그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기업들도. 참 대통령이 열일하시는 거죠. 기업들을 설득하는 거죠. 강제로 이렇게 우격 다짐으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하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재명 정부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갖고 그 재벌 기업들한테 어떤 적극적인 어떤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기업들도 호응하는 겁니다. 주가 지수도 5천 돌파하고. 어제 그 뉴스 나오더만, 그 삼성이 최초로 뭐 주가 천조가 돌파됐대. 천조가 삼성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 지수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초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예? 천조를 돌파했어요. 주가 총액이. 잠시 그 뉴스 나오더라고. 세계에서 이게 뭐, 주가 그 총액으로 따지면 그 등급이 나오던데, 세계 14위에 든 거예요, 14위에. 삼성 기업이. 그러니까 또 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결국 우리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타고난 역할이, 작용됐기 때문에 기업도 같이 노력하고, 정부도 같이 노력하고, 이래가고 같이 동반해가고, 이래 주가가 저는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업들도 참 고마운 거죠, 이재명 정부가. 예? 그러니까 기업도 대통령의 어떤 주문에도 호응을 하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또 어떤 뉴스에 있었냐면은, 대통령 동정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어떤 또 행사를 하셨냐면은,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 이제 젊은 그 학생들, 대학생들이라든지 또 고등학생, 중학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젊어지고 갈 어떤 미래 과학자들을 초청했어요. 청와대 그 영빈관으로 초청해갖고 어떤 그 미래 과학자들과 어떤 대화,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 그걸 또 했어요. 그 젊은 우리 그 천재죠, 천재. 그런 어떤 미래를,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질 어떤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그런 학생들을 초청해갖고 장학금 정수도 주고 또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들어보겠다. 그걸 해결해주겠다. 그런 소통과 대화를 하시더라고.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얼마든지 이야기해라. 다 듣겠다. 기회를 주고 또 그 젊은 학생들도 또 가감없이 솔직하게 대통령한테 어떤 건의사항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초과학이 우리나라 좀, 투자가 인색한데 기초과학에도 각별하게 투자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과학자들을 위해서 어떤 과감한 육성 투자하겠다. 예산을 배분해갖고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거 완전히 뭐 비교되잖아요. 누구하고.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이는 과학 예산을 과학 부분에 투자되는 그 R&D 예산입니까? 그걸 엄청나게 축소시켰잖아요. 그래갖고 과학자들이 반발하고 그래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완전 비교되는 거죠. 과학 분야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과학에 투자 안 하고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요. 세계가 지금 과학 분야에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그걸 축소시켰다고, 그 예산을. 그러니까 뭐 정신 나간 인간이지. 그런데 뭐 반대로 완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과감하게 투자하잖아요. 과학 부문의 예산을. 참 비교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봐도. 그리고 정청래 뉴스인데, 그 내년 합당 관련된, 정청래가 제안한 그 합당 관련된 뉴스인데,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쓰잘데기 없는 합당을 제안해갖고 난리고수 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어제죠. 정청래가 어저께 이제 어저께 어떤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또 발언을 했냐면은, 최고위원들 앞에서 그 조국 당과의 합당 여부를 그 민주당의 그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여론조사를 한번 결정해보자. 이걸 또 제안했어요. 뚱까지 같이. 이거 여론조사로 하자. 여론조사로. 합당 여부를.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갖고 결정해보자. 이걸 제안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제안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합당의 조건, 합당의 뭐 지분, 그런 게 다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 합당을. 불과 조국당은, 그 민주당은 170석에 가까운,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고, 조국당은 불과 12석짜리 꼬마 정당이잖아요. 그런 정당하고 지금 합당을 하는데, 무슨 조건도 있어야 될 거고, 뭐 협의도 해야 될 거고, 어떻게 한다.
뭐 당직자들은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합당을 하면은 지부는 어떻게 한다. 또 지선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있잖아 지금. 거기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합당을 하자. 합당만 결정하자. 합당만 투표하고 결정하자.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예? 그걸 들이밀고 있다고 합당 그것만 하자 이거야. 그걸 투표하지. 아니 그 투표도 하기 전에 그 전당원 투표도 물론 해야 되죠.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자 이거야. 정청래 이야기는 또. 예? 결국 결정은 뭐 당원 투표를 해야 되지만은 최종 결정은 그 전에 한번 여론조사 해보자 이거야. 여론조사를 또 제안한 거야. 그 전에. 예? 그냥 자신 있다는 거지 여론조사에서는. 예. 거의 김호준 편들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 전체 여론에서는 합당 반대가 압도적이야, 압도적. 그러나 당내, 당심,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저가 이길 거거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제안한 게 또 이게 꼼수를 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들이 또 반발하고 이현주 의원, 이원주 최고, 수석 최고, 또 강덕구 의원, 그리고 황명선 의원들이 반발하니까, 이 얼마나 미친 짓이고 황당무계한 제안입니까? 그걸 여론조사로 결정해요, 그걸? 참네. 참 강합니다. 정청래 하는 꼴하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떤 뉴스 있었냐면은, 그 우인성 판사 있죠. 우인성 판사라고. 제가 그때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이 판사 이름을 기억해라 그랬죠. 엉터리 정신 나간 판사잖아요, 이분도. 그 지기현 못지않은 엉터리 판사, 이 사람도. 이 판사가 누구냐면은, 그 얼마 전에 그 김건희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를 면접을 줬잖아. 김건희 이거 특검의 어떤 1심 재판에서, 1심 선고에서 사실상 무죄를 줬잖아요. 그 주가 조작, 김건희가 주가 조작하고 8억 원이나 헤쳐먹었는데, 공범인데, 범인인데 주가 조작에. 다른 공범들은 다 처벌받고 있는데, 김건희는 빼줘버리고, 김건희는 무죄 처분해버리고, 고작 뭡니까? 그 뇌물 받아 처문 거, 동료로부터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아 처문 거, 그것만 이제 유죄로, 판결 때린 엉터리 판사, 그것도 고작 1년 8개월 때린, 그 판사가 우인성. 이 우인성 판사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윤석열 재판을 가을에 선고하겠다. 지금 불과 이제 2월달인데 가을이면 언제입니까? 9월달 이후잖아요. 가을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을 이후에 선고하겠다. 이런 또 개수작을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선고를 때려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가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또. 그래 특검에서 반발하니까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관여하지 마세요. 이지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 판사입니까 이게? 지금 조희대가 이끄는 사법부가 지금 완전 개판이에요. 완전 노골적으로 그 이진관 판사, 그 한덕수한테 23년을 때린 그 이진관 판사 외에는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이 사실상 내란을 봐주고 있는 판사, 거의 판사들이에요. 그런 판사들이에요. 내란에 사실 동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죄 때리고 김건희도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때려버리고, 큰일입니다, 큰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 민주당. 말로만 사법개혁 떠들고, 조직만 나불나불 정청래 뭐 사법개혁을 하겠다, 뭐 대법원, 대법원장 임기를 뭐 축소하니, 대법관 수를 줄이겠다. 말만 떠도 한 게 없어. 법안을 만들어갖고 사법개혁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건 안 하면서 말만 떠들고, 그러니까 사법부들이 겁을 안 내는 거야. 이 사법부 개쓰레기 판사들이, 엉터리 판사들이. 저것들, 민주당 저것들 허접대기다. 말로만 떠드는 인간들이다 하고 겁을 안 내는 거야. 그 탄핵도 뭐 지기현 판사를 탄핵하겠다. 뭐 조이들을 탄핵해야 하겠다. 그 말로만 떠들고 아무런 행동도 없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거 가만 법원에서도 조희대 사업부도 감찰부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저 민주당 저 사람들 말로만 떠들구나. 행동이 없네. 개무시 안 한 거야. 겁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해대고 있는 게 지금 사실상 내란을 봐주고 내란 범죄를 봐주고 있는 개지랄 하고 있는 거야. 판사들도. 응? 특히 뭡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엉터리로 엉터리로. 사실상 조희대 사업부가 다 임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응? 민주당 법사위에서 처음에 법사위 원안을 만든 거는 다 폐기시키고, 조희대가 만든 그런, 법하고 비슷하게, 사실상 그 어떤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들을 조희대의 그 사무부가, 임명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 그래 놓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니 어떠니 그런 개소리 떠들고 있잖아요. 그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고. 지금부터 벌써 나오잖아요, 내란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에 그 영장 판사에 내나 그 문제 있는 판사들 임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어저께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입니까? 그 얼마 전에 있던 그 천대비인가 그 사람 이제 물러가고 새로 법원 행정처장 임명했잖아요. 그거 조희대가 임명했어요. 그것도 완전히 민주당을 개무시하는, 그런 인사를 임명했더라고. 그러니까 오직 보수화에 나와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하던데, 비난하고 하던데, 그래 하면 뭡니까? 이미 임명해버렸는데, 박영재인가 확실히 이름 모르겠어. 어떤 박씨라고. 이 사람이 새로 임명된 법원 행정처장이 누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파기환송심, 엉터리 파기환송심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공직선거를 못 나오게, 선거에 못 나오게 낙마시키려고 한 그 파기환송심 있잖아요. 그게 주심 판사예요. 주심이야, 주심, 이 사람이. 그런 인간을 조희대가 보란 듯이 임명한 겁니다. 반발하는 거죠. 너가 떠들어봤자 나는 내 길 간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민주당 하는 꼴 아직 보니까 저것들 말로만 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내는 거지. 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가 지금. 어제 법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하는데 그 비판하면 뭐합니까? 이미 임명해버리고 그런 사람 임명돼 버리는데 조희대 권한인데 그걸 임명하는 거는 떠들어보면 뭐합니까? 참 민주당이 큰일이에요. 이런 거를 제대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말만 좀 제대로 법을 만들고 대법관 정원을 줄인다든지 사법개혁적인 진짜 개혁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이것들이 겁을 먹고 이런 짓을 못하는데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고 합당이나 그런 쓰잘데없는 합당 그런 데만 신경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래갖고 내란 체결 제대로 되겠습니까?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 판결을 내려야 그게 처벌을 받을 거잖아. 내란범들이. 참 큰일입니다. 큰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아무 필요 없고 그런 합당 문제를 꺼내놓고 이런 개난동을 부리고 있는 정청래 반드시 이 사람들 심판해야 돼. 정청래 비롯한 그 배우 세력들, 친문, 적폐들, 이 인간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들이 내란 척결이라는 건데 관심도 없는 거야. 말로만 떠니 말로만 그냥.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친문 적폐 모들이 윤석열, 김건희하고 같은 한 패거리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들의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문 적폐 세력들이.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말로만 떠들고 하는 척하고 개쇼을 하고 사실상 내란 척결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합당 제안은 빨리 철회하라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할 건 제대로 안 한 것들이 이 정청래 비롯한 그 현 지도부 있잖아. 민주당 지도부.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고 또 어떤 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도 참 우리 일반 깨어있는 대다수 상식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볼 때 이것도 엉터리 판결이 또 나왔어요. 참.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저거 막 들어야, 응? 그 명태군이지, 명태군. 명태군하고 김영선, 오늘 선고가 났는데, 무죄가 났어, 무죄. 이 공천 대가의 어떤 뇌물 혐의를 받았잖아, 김영석이가 공천을 받는 대가로 명태균한테 뇌물을 줬다는 그 혐의로 지금 거기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 다 무죄가 났어, 무죄. 응? 이 사람도 누구냐? 이 사람도 이걸 기억해야 돼. 김연택 판사, 김연택.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이 김연택 판사, 김연택. 창원지법 형사4부 김연택 부장판사가 무죄를 때렸어, 무죄.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인정 안 했어요. 판사는 아니다.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안 된다. 무죄다. 다만 이제 명태균이가 증거은닉 증거은닉 핸드폰을 숨기고 이런 거, 그것만 이제 유죄를 때렸어요. 증거은닉 교사혐의, 그거는 이제 명태균에게 징역 6개월, 그것도 집행유예 1년 때렸어. 집행유예 때렸어, 집행유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검찰은 구형을 5년 했는데, 5년을 구형했는데, 결국 무죄 나왔어, 무죄. 뻔한 이게 증거가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했어요. 엉터리 판사가, 김연택이라는 부장판사가, 참 큰일입니다. 사법부가 쌤을 때려 썩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저쪽에 내란 세력이나 보수 기득권의 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대체로 보면은, 이진감 부장판사 한 사람 빼고는 큰일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인데, 지난 1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오세훈이죠, 오세훈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의 사퇴를 요구했어, 사퇴라고. 에? 한동훈 제명했다고. 에? 장동혁이기 때문에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장동희가 이런 한동훈을 제명하고 이런 어떤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장동희 때문에 지방선거에 필패한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서 장동희가 대표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만 보니까 지가 위험하거든. 민심이 이제 도저히 이길 그런 낌새가 안 보니까 오세훈이 가만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출마할 거 아닙니까? 오세훈이도.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또 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이거 만만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국당과 합당을 해갖고, 만약 조국당이 합당해갖고, 합당한 채로 이 지방선거 치러지면 민주당도 장담 못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개판치더라도 조국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진 채로 합당이 된 상태로 지방선거 치러진다면은 민주당의 압승 장담 못하고 패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잘 해야 됩니다. 합당 해서 절대 안 돼, 민주당이. 망하는 게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항상 예의주시해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개판치도 민주당이 개판치면 민주당을 실패하게 돼 있다고 또. 민심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에 대해서
또 홍준표가 또 나섰어요. 홍준표 전대구 시장이 또 오세훈을 또 깠어요. 홍준표가 나서고 오세훈을 또 비판하대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에? 오세훈 보고 네 번이나 해묻잖아. 네 번 해묻대. 네 번이나 서울시장에 그 당의 도움으로 당선된 사람이 이제 와서 먼저 이제 장덕한테 어떤 사퇴하라고 그런 요구한 걸 비난하는 거예요. 네 번이나 당의 도움으로 서울시장을 해먹은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 혼자 힘을 해봐라 이제. 응? 그런 식으로 제기를 했어요. 홍준표도. 홍준표는 한동희를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홍준표는 그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제명한 걸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세훈이를 비호하고 있는 또 한동희를 또 비판하는 겁니다. 참 물고 물려갖고 저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청래, 조국 등 친문 적폐들이 앞에 내세운 정청래, 조국은 이 두 사람은 사실상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사장. 친문 적폐들의 바지 사장이고 시다바리들입니다. 이용당하는 이제 하면 사실상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물론 이 두 사람도 저한테 이익이 생기니까 같이 붙어갖고 친문 적폐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겠지만은. 사실상 정청래, 조국은 털보 김어준의 지시로 그 지령으로 움직이는 자들하고 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김어준의 어떤 지시로 움직인다. 정청래, 조국은 그런 정황을 우리가 이간의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털보 김어준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양정철, 이낙연, 이 사람들이 또 뒤에서 또 조정하는 겁니다. 김어준이를. 그래 추정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정황을 볼 때, 이들이 하는 짓거리를 볼 때, 그러니까 한물간 친문 적폐들이 각본을 짜고, 업무를 짜고, 이래갖고, 김어준한테 지시 내리고, 김어준이는 또 정청래, 조국한테 지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때 철저히 실패하고 말아먹은 이 무능한 자들 아닙니까? 친문 적폐 세력들은. 그런데 또 기어 나가고 민주당을 잡수겠다고 완전히 잡수겠다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친문 적폐들이. 참 한심하고 징글징글한 자들 아닙니까?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그 친문 적폐물들이 당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조용히 사라져야 할 그 무리들이 다시 정청래, 조국 등을 앞세워갖고 시다발이 삼아갖고 앞세워갖고 탐욕을 권력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는 이 친문 적폐 세력들의 정치는 존팽이 정치다. 존팽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친문 적폐들이 정청래, 조국을 앞세워갖고 존팽이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저는 규정하는 겁니다. 존팽이 정치. 존팽이 정치는 뭡니까? 대국적 정치가 아니죠. 대국적 정치의 반대말이죠. 대국적 정치의 정반대 아닙니까? 존팽이 정치는. 말 그대로 존팽이 정치를 한다 이거죠. 친문 적폐들이 하는 짓이 정치 행위가 좁은 그들만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만의 안락과 권력, 탐욕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팽입니다. 존팽이. 이들의 정치는. 아는 거,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오직 그들만의 안락, 권력, 탐욕 이것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는 존팽이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는 1도 관심 없고 오로지 그들만의 권력을 탐하는 정치를 하니 이런 정치를 존팽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존팽이 정치를 하고 있다. 신문 무리들은, 신문 적폐 무리들은. 결국 그러니까 이들의 정치는 저질 정치다, 저질. 저질 중에 저질 정치를 하고 있다. 진짜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돼야 합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정치를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민들이 항상 이재명 대통령 강조하시잖아요. 응?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 왜 나는 정치한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의 목적이잖아요. 정치를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서 나는 정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잖아요. 응? 그런데 이 친문 적폐 무리들은 하는 행위를 보면은, 짓거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수준에는 100분의 1에는 못 미쳐요. 이재명 대통령의 수준을 비교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수준에 100분의 1도 못 미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또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1도 관심이 없어요. 또 사실상 이런 걸 할 능력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에?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치 방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그들만의 어떤 자리 보전, 권력에만 관심 있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두고 존팽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이들이 또 하는 정치 행태를 보면은, 친문 적폐 무리들의 정치 행태를 보면은 중우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중우정치. 중우정치라는 게 뭡니까? 응? 그 왜곡된 정보 조작, 그 선동에 의해서, 응? 그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그래갖고 어떤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해갖고, 왜곡된 정보 조작, 선동, 이거로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선동시켜갖고,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그래갖고 어떤 감정적인 대응만 하게 하는,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해갖고, 감정적으로 대응만 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어떤 국민을 우미나 어리석게 만드는, 판단을 못하게 흐리게 만들고, 그런 게 일종 우리가 말하는 중우정치 아닙니까? 이게 중우정치라는 게 고대 그리스 때 나온 말이에요. 중우정치. 플라톤이나 그 철학됐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중우정치란 말을 처음부터 맨 처음에 한 사람들이에요. 중우정치. 이분들이 고대 그리스가 우리 어떤 서구 사회의 어떤 민주정치의 기원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민주 공화정을 잡고 정치라는 게 민주주의가.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어떤 민주주의가 어떤 좋은 방향으로 안 가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타락이 된다면은 이런 중우정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오래 한 거지.
이 두 분이, 이 철학자들이, 이게 그 고대 그리스만 이런 중국 정치가 우려되는 게 아니고 현실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에도 지금 이게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요. 중국 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현대적인 대한민국 정치 사회에서도 중국 정치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위 그 어떤 틀보 김어준의 그 팬덤들 그 김어준의 가스라이트인데 잘못된 정보 조작 왜곡이라고 선동된 그런 팬덤들 김어준의 팬덤 틀보의 팬덤 이 팬덤이 지금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 이게 이 팬덤이 김어준의 팬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그러니까 신문 적폐들의 부활, 문 의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척은 전부 적으로 규정해요. 전부 적으로. 이 김어준의 팬덤들은 전부 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비판도 용납 안 해. 그냥 확정편이야. 자기들만 선이에요, 자기들만. 그들을 비판하는 척은 적으로 완전히 규정해버리고 어떤 비판도 용납 안 하는 확정 편향된 사람들 아닙니까? 김어준의 팬덤이 우리가 말할 때는 그러니까 그 뭐 얼마 전에 곽상원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부 유튜브 민주당 내 김어준을 말한 거죠. 김어준의 이 팬덤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 우려를 이야기했잖아요. 곽상원 의원도. 김어준이 사실 모든 걸 개입해갖고 민주당을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김어준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 김어준한테 밑비면은 앞으로 차후에 뭐 경선이나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갖고 김어준한테 옳은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김어준 눈치 보고 구죽구죽 거린다는 거예요, 김어준한테.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게 170명이 넘는 거대 집권 정당이, 집권 여당이 일개 그 유튜버 김어준 털보한테 좌지우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 중국 정치의 폐해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그들의 탐욕을 성취하고 달성하려고 계속 여론을 왜곡, 선동하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하나씩, 뭐랄까, 하나의 사이비 종교에 비슷해, 사이비 종교. 사실상 지금 김어준은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사이비 우리가 종교를 보면은 그 밑에 신도들이 교주한테 완전히 종속되어 있잖아요. 맹종하는 맹종. 그런 형태다, 지금, 사실상. 큰일이에요, 큰일. 과거에 좀 오래된 이야기죠. 1979년 궁정동에서 김재규 중정부장에 의해서 박정희가 살해됐잖아요. 그때 김재규 중정부장이 차지철 보고는 이 버러지 같은 놈 이라면서 또 그 경호실장 차지철한테는 이 버러지 같은 놈 어떻게 이런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합니까? 이러면서 박정희한테 그러면서 차지철한테도 총을 쐈고 결국 살해된 거죠. 차지철도 김재규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제 차지철을 먼저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박정희한테도 총을 쐈죠. 발사를 했죠. 그러면서 그 총을 쏘기 전에 박정희한테 뭐라고 했느냐, 김재규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대요. 물론 이것이 진짜 김재규가
총을 쏘기 전에, 박정희한테 총을 쏘기 전에 이런 말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말 했다는 거는 그 뒤에 그 수사 그 당국에서 수사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말이에요. 그 언론에 보도됐죠. 그 당시에. 수사 과정을 이제 수사 당국에서 발표하면서 이게 김재규가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래 나온 건데 실제로 뭐 김재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또 수사 당국이 또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보안사에서 했잖아요. 그 전두환이가 장악하고 있는 보안사가 그 합동수사본부로서 김재규의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했는데도 또 집어넣는 조작해갖고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했는 것도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흔히 또 우리가 대국적인 정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간간히.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국민들이나 어떤 평론가들이나 논평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한테 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 이런 주문도 많이 하잖아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 진정한 제대로 된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이라면은 정치는 대국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대국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유일하다 봅니다.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 한 사람 딱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 한 분만 지금 대국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뭐 청와대 참모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그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도 거기 포함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적인 정치를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 참모들도. 그리고 어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국적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 보이고 있고 대통령이 대국적 정치를 하니까 청와대 참모들도 강요들도 장관들도 국무총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대국적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선도를 해갖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국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국적 정치가 뭡니까? 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안위만을 그들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탐욕만 부리는 그런 정치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대국적 정치예요. 사회사회에 안 치우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탈이념, 탈지역, 진보 보수 안 가리고 인사 동정하고 능력만 있으면 진보든 보수든 기용하고 있고 지역 안 가리고 지역 차별 안 하고 이게 바로 대국적 정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국적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국적 정치를.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의에 따른 큰 뜻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국적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편파적으로 안 하고 진짜 제대로 된 대국적 정치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는. 그러니까 대국적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대국적 정치가 뭡니까? 자신의 안위 권력을 위해 취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냥 또 자기가 소속된 정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큰 정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지금 친문 적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대국적 정치를 보여주기는커녕 자신들만의 안위 탐욕을 위해서 강문하고 있는 존폐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소속된 정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자기들만의 영원한 권력만을 생각하는 무리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무리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퇴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퇴출돼야 되고 정리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당의 그 합당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전체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합당 반대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응?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은 해서는 안 된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런데도 지금 국민 전체 여론을 개무시하고 있죠. 이 친문적폐들은. 이런 여론조사가 합당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오는데도 이들은 개무시하고 그 털보 이거 편들만을 믿고 민주당 조국 합당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 그 1인 1표 통과됐잖아요. 그 1인 1표 통과에 고무되었는지, 예? 정청래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민주당 조국 합당 문제를 여론조사로 해보자. 전당원 여론조사로 결정해보자. 이런 해괴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또. 응?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저께 4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한 거예요, 이게. 응?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합당의 조건이란 합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테일한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떤 당직자들이 처리 문제라, 또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또 하는가, 조당과 그런 문제 난제가 있잖아요. 합당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전혀 입 밖에도 안 꺼내면서, 제기 안 하면서, 설명 안 하면서, 합당만 투표하재. 합당만, 여론조사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이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친문 적폐무리들은 정청래, 조국을 앞세워갖고 더 이상 존팽이 정치 그만하고 대의를 따르는 대국적 정치를 해야 된다. 물론 이들이 이런 저의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고 변신하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런 식으로 충고해봤자 이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신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 할 줄 알면서도 제가 해보는 소리예요. 안타까워서. 응? 대국적 정치를 하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안 할 줄 알면서도. 이들은 계속 존팽이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어떤 정당을 그들의 어떤 야욕, 탐욕을 위한 어떤 숙주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들? 응?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1이라도 있는 인간들이라면은, 자들이라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우리의 충고,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아요. 어떤 충고를 해도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속에 경일기. 그런데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국민 대다수,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의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그 털보, 김어준의 그 팬덤만 믿고 나대고 있는 겁니다. 털보의 그 팬덤이 저걸 믿고 있는데 국민 전체의 국민 전체의 여론과 비교하면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국민 전체의 여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김원준님이 좌우하고 있는 건 민주당 내의 당신만 지금 그들이 가스라이팅 해갖고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국민 전체의 여론은 저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김원준이 팬덤이 있더라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당하면 망해. 국민 전체의 여론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합당이기 때문에 합당을 추진해갖고 지방선거에 나가면 망한다니까, 민주당이. 국힘이 망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망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10만 받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합당 추진해갖고 선거에 나가면은 김어준의 팬덤이 전체 국민 선거에서는 그게 통합니까? 당심에서는 그게 통하지. 이 인간들아. 결국 국민들의 어떤 냉엄한 무서운 심판, 즉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은 신문 적폐 무리들은 조용히 정계를 떠나야 돼. 조용히 사라져야 돼. 정계를. 민주주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고. 이런 말 듣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나대고 강분하고 김어준의 편들을 믿고 설치돼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은, 최종 승리자는 친문 적폐물들이 아니고 깨어있는 민주시민들, 지지자들, 깨어있는 당원들이 결국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는 민주시민들, 당원들, 지지자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싸워 나가면 됩니다. 결코 최종 승리자는 우리입니다. 이 최종 승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정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입니다. 최종 승리자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허접하고도 무능의 극치, 허접하고 그 무능의 극치, 친문 적폐 세력들은 반드시 타도되고 체결될 것입니다. 반드시 허접하고 무능한 친문 적폐 세력들은, 무리들은 반드시 타도되고 체결될 것이다. 이상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또 뒷걸어봤습니다. 또 다음 방송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